현재 한국을 돕겠다고 나선 나라들이 복수로 등장하며 국제 상황에서 큰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많은 나라로부터 신세를 지면서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하게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한국이 도움을 받으며 국제사회가 손을 내미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며, 또한 그렇게 한국을 도우려고 하는 국가들을 보며 많은 한국인들은 전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최근 십수년간 한국은 도움받는 국가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국가를 도울 정도로 국력이 성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한국에 이번에 많은 나라들이 돕겠다고 발벗고 나선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주변 이웃국이라는 일본과 중국은 당연히 이 리스트에는 빠져있는 모습이며, 이 나라들은 한국의 어려움을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더욱 신뢰만 크게 깨지는 모습도 나옵니다. 특히 한국을 도우려는 국가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그제서야 중국과 일본도 손을 내미는 상황이 나왔으나 이미 상황은 종료되어 버렸으며 이들 국가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5나라들은 각각 모두 사연을 가지고 한국을 발벗고 도움을 주려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몇몇 국가들은 한국의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지어 나타나는 국면인데요. 그 가운데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던 이야기들이 관계자들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요소수 사태는 초반과는 달리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져 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어려움을 당하자 코트라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이에 응답하며 나온 국가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이들은 오히려 한국을 돕는 것을 기회로까지 봤습니다. 현재 전세계 요소 수출 국가 순위를 보면 러시아가 1위, 카타르가 2위, 중국이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은 요소 수출 3위인 중국에 수출 규제를 당하자 1, 2위 국가들이 곧바로 호출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사태에서 가장 먼저 한국의 부름에 응답했고, 이것을 오히려 러시아의 기회로 봤습니다. 앞서 논의되었듯이 러시아는 요소 수출 1위 국가로 한국의 수출할 물량을 쉽게 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협의에 적극 응했고, 될 수 있는 한 대량의 요소를 한국에 보내주기로 협의 중입니다. 앞으로 러시아는 한국에 있어서 중국산 요소를 대체할 가장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로 파악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발벗고 나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과 러시아가 어려울 때 서로 도왔기 때문이며, 러시아에서는 업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한국은 의리 있는 나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떠났지만 한국의 삼성과 현대차 등은 떠나지 않고 러시아를 지켰으며, 러시아인들은 모스크바에 탱크가 들어왔어도 한국 기업들은 있었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러일 전쟁으로 악연이 있었던 일본의 회사들은 당시 손해를 볼 각이라면서 모두 철수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결국 러시아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던 도요타 등 일본의 자동차 회사는 현재도 줄줄이 하락세이며, 급기야 혼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철수한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의 국방력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며 각종 전차 산업과 미사일 기술, 최근에는 누리호 발사에 러시아의 기술이 큰 도움을 주며 군사 전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사회주의 국가로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으나, 많은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은 결 자체가 다르고 한국에 도움되는 국가로 러시아를 꼽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한국에 돈을 벌어다 주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면서 돈 벌면 되었지 뭘 바라느냐고 합니다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 만큼 손해도 많이 끼쳤으며 한국과는 신의가 우선돼야 함을 모르는 것이죠. 특히 이번 사태에서 러시아가 전면에 나서면서 대량의 요소수를 한국에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중국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중국 신문에서는 자신들이 대국의 면모로 요소 통관을 해제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앞으로 중국 대신 러시아를 한국이 다양한 자원을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태도를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국의 요소가 곧 공급될 텐데 중국 내부에도 넘쳐나는 요소를 묻거나 봤자 한국이 다른 나라로 자원 수입을 다변화하는 데다가 중국에 대한 신뢰만 크게 깎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내부적으로 재코가 석자인 상황으로 중국 내 문제와 미국과의 충돌로 정신이 없습니다. 중국의 석탄 공급 문제와 물가, 베이징 올림픽과 시진핑 사면임의 당면 과제가 크게 놓였습니다. 여기에 미중 전쟁에 이은 대만 문제까지 국내외에 정신없는 상황에 한국까지 등을 돌리게 된다면 중국은 요소 수출로 한국을 괴롭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호주에도 수개월간 내린 세관 억류를 한국에는 이례적으로 빨리 풀어줬는데요. 중국은 한국의 요소를 최소한 몇 개월은 묶어두려 생각했지만 러시아 등 다른 국가가 등장한 소식에 2주도 안 되어 통관을 풀고 급히 한국향 요소를 청도항 등에서 빠르게 출고시킨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 정부는 모든 라인을 가동해서 중국의 조치는 이미 한 발 늦어버린 것인데요. 러시아 외에도 베트남에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한국 기업 등 모든 현지 인맥을 총동원했으며 이번 달까지 8,000톤의 요소를 공급하기로 했고, 베트남은 한국 도움의 요청에 곧바로 응했습니다. 베트남의 화학 관련 회사에서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의 요청이라면 공급하겠다라면서 수천 톤 정도를 당겨서 한국에 선 공급하겠다며 계약을 마쳤고, 이 가운데 베트남 산자부에서 현재 요소 수출에 전반적으로 제약을 걸자 다시 한번 주 베트남 대사를 비롯한 현지 전문가들, 코트라 등에서 베트남 산자부를 방문하여 한국의 요소 수출을 긴급 확정 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그동안 한국에서 버티면서 다른 물량을 확보하기에도 적지 않은 물량이었습니다.
또한 멕시코에서도 한국의 요청에 응답했는데 멕시코는 이번 팬데믹 때 한국 도움을 받은 국가로 한국의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 방역 도움을 받았는데 어찌 한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겠냐고 반응하며 2-3천 톤가량의 요소를 빠르게 한국에 수출하고 요소 부족 사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요소 수출량 2위라는 카타르는 누구보다도 한국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조선 3사는 카타르의 LNG 프로젝트에 100여 척의 운반선 발주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며 지금까지 카타르는 멀기 때문에 요소를 들여오기에 비용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부적합하긴 했습니다만 한국의 요소 수입 다변화의 이유라면 충분히 간헐적인 수입으로라도 한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 국가에서 느껴지는 것은 한국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오히려 기회로까지 여긴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미래사회로 접어드는 길에 한국과 같은 국가와 한 번이라도 협업을 하는 게 도움이 되며 또한 요소 공급과 같은 1차 산업적인 일들은 누구나 할 수 있기에 남들보다 먼저 나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한국에 급히 요소를 보내기도 하는데 여기에 일본은 한술 더 떠서 왜 일본에는 요소를 달라고 말을 못하냐는 말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한 일본 매체는 한국은 반일 정신으로 인해서 적절한 때 일본에서 요소 수입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반일로 인해 수출 규제와 더불어 연간 80만 톤을 생산하는 일본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은 누구보다 일본의 속성을 알고 요소 같은 것은 더더욱 일본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수출 규제조차 극복한 한국이 요소 때문에 일본의 아쉬운 면을 굳이 보일 필요도 없는 데다가 만약 한국이 요소를 달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그럼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식의 치졸한 외교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일본에는 도움을 주거나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한국을 돕겠다는 나라들이 대거 등장한 것은 단지 한국의 위상 때문만은 아니라 한국이 평소에 많은 나라들에게 신의를 보였고 의리 있고 감격을 안겨주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역사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으려 합니다. 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대사관은 11일 한국전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턴 투어드 부산 행사를 열었습니다. 턴 투어드 부산은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한 22개국에서 열리는 추모식입니다. 각국에서 11월 11일 11시에 맞춰 세계 유일의 유엔군 참전 용사 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행사입니다. 이에 남아공 대사관은 생존한 참전 용사와 후손을 초청한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참전 용사의 3세 등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더크러우 남아공 참전 용사 협회장은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의 참전에 싸워줬다고 이렇게 70년간 지속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며 미국도 영국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국을 찾았을 때 이제는 참전용사 후손에게 한국이 고마움을 그만 표시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한국 측은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답했다면서 크게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인이지만 한국에서는 최고의 대우와 명예로 그를 기억해주는 것입니다. 지도상의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은 이처럼 끝까지 한국을 도운 이들을 찾아가는 모습이죠. 이와 비슷하게 영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아직까지도 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첼시 왕립 보훈병원에는 다양한 나라의 전투와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나라들 중에 꾸준히 감사를 전하고 찾아주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보내준 대한민국 국민과 이를 가능하게 만든 대사관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6.25 70주년 기념사업으로 방역용품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과거에 도움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다시 갚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한국만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의 양옆에 있으면서 온갖 어려움과 만행을 저지른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이번 요소 부족 사태와 같이 틈만 생기면 한국을 곤란에 빠뜨리려 하고 그걸 이용하려 합니다. 일본도 요소 부족 사태를 비웃으며 한국의 K 공급망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며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겪은 다음 또 대비가 안 된다고 조롱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한국의 진정한 동맹국들이 빠르게 손을 내밀었고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은 초고속으로 공급망을 복구하며 일본을 민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동일본 대지진 시에 한국이 일본이 필요한 붕산 수십만 톤을 먼저 공급해준 것도 잊은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한국이 받은 붕산을 먼저 일본에 줬습니다. 이들은 갚을 줄 모르는 이들입니다. 한국은 아마도 요소를 빌미로 미중 간의 중국의 중요성을 한국에 일깨우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알면서도 요소 수출을 금지한 것은 한국이 중국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경고하려 했겠죠. 겨우 요소를 공급해주면서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등 준 것에 비해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고 곤란하게 하려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너무 빨리 문제를 해결했고 한국을 도우려는 국가들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다른 나라를 돕고 도움받으며 위기를 갈수록 빠르게 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국들은 한국과의 외교와 국제위상에 힘입은 빠른 회복에 머쓱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일본과 중국과 엮이지 말면서 독자적 외교 노선을 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